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5절 현존재의 누구에 대한 실존론적 물음의 설정, 이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4장에 속해 있어요. 제4장은 공동존재와 자기존재로서의 세계 내 존재, 그리고 세인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4장은 제1편의 제4장이에요. 제1편은 현존재의 예비적 기초 분석이에요. 제2편은 현존재와 시간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존재를 시간성에 의거해 분석하는 것이, 해설하는 것이 제2편의 과제이고, 그것이 또 흥미로운 주제이고요. 그 흥미로운 주제에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제1편의 4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4장 다음엔 5장, 6장이 있어요. 6장이 마치면 제2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하튼 원서로 152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의 세계성에 대한 분석은 부단히 세계 내 존재라는 전체적 현상을 시선 속으로 데려왔는데, 그때의 모든 그것의 구성 요소들이 세계 자체의 현상같이 동등한 현상적인 명료성 속에서 부각되지는 않았다. 세계 내부적으로 용제적인 것을 통과해버림 속에서의 세계의 존재론적 해석이 먼저 제시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현존재가 부단한 주제로 남아있는 그런 그의 일상성 속에서 현존재는 단지 여하튼 하나의 세계 안에서만 존재할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우세한 존재 유형 속에서 세계에 대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네, 세계 내부적인 것에 대한 해석이 먼저 제시되었고, 현존재의 일상적 존재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그의 세계에 의해 매혹되어 있다. 사로잡혀 있다, 매혹되어 있다. 세계의 몰두라는 이러한 존재 유형은 또 이로써 밑바탕에 놓여있는 내 존재 일반은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추적하는 그 현상을 본질적으로 규정한다. 일상성 속에서 현존재인 자는 누구인가? 현존재의 모든 존재 구조들은 따라서 역시 이러한 누구 물음에 대답하는 현상, 현존재의 존재의 방식들이다. 이제 일상성 속에서 현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 물음을 누구인가? 이렇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용제자나 전제자에 대해서는 저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바스라는 말로 묻지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 where라는 용어를 갖고 묻는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who he is 또는 who is he 이렇게 묻고 what is it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where is air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일상성 속의 현존재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인이라고 불려지고, 이 세인은 세상 사람이라는 말을 축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독일어 표현으로는 다스만인데요. 만의 첫 글자 M이 대문자로 쓰여졌어요. 소문자로 쓰여졌을 때 만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다스만 해서 중성명사 다스를 붙이고 중성관사 다스를 붙이고 맨 앞 맨의 첫 글자 M을 대문자로 쓰면 중성적인 정체가 불확실한 사람을 가리키고,
그 사람을 우리는 세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존재론적 성격 규정은 실존론적인 것이다. 따라서 물음의 올바른 설정과 길의 앞선 윤곽점이 필요한데 거기를 위해서 현존재의 일상성의 더 나아간 현상적 권역이 시선 속으로 데려와져야 하는 것이다. 현상이 드러나는 권역들, 영역들이 있는데요. 용제자가 드러나는 권역, 전제자가 드러나는 권역, 현존재의 일상성이 드러나는 권역,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누구에 대한 물음이 대답될 수 있는 그런 현상에러의 방향 속의 탐구는 우리를 현존재의 구조들에로 인도하는데 이러한 구조들은 세계 내 존재와 동일 근원적인 것들로서 공동존재, 공동현존재이다. 그러니까 나는 현존재인데 나의 이웃은 공동현존재이고요. 공동현존재의 존재는 나와의 공동존재이네요. 이러한 존재 유형 속에서 일상적인 자기존재의 양상이 근거를 두는데 그 양상에 대한 해명은 우리가 일상성의 주관이라고 불러도 될 것을 곧 세인을 볼 수 있게 만든다. 여기 자기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존재, 자기임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할 테고요. 그런데 본래적인 자기로서 일상 속에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세인 자기로서 일상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인 자기로서의 존재, 그것을 일상성의 주관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인 현존재의 누구에 대한 이 장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마디 나눔을 갖고 있다. 첫째, 현존재의 누구에 대한 실존론적 물음의 설정. 둘째, 타인들의 공동 현존재와 일상적인 공동 존재. 셋째, 일상적인 자기 존재와 세임. 제25절이요. 현존재의 누구에 대한 실존론적 물음의 설정. 이 설정이 안자츠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이 매우 까다로운 단어예요. 발단의 놓음, 출발점의 놓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존론적 물음을 출발점의 놓음, 발단의 놓음, 그것을 간단히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존재자, 곧 현존재가 각기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겉보기에는 현존재의 근본 규정성들의 형식적 예고 속에서 이미 주어졌다. 현존재는 각기 나 자신인 그런 존재자이며 그의 존재는 각기 나의 존재이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의 존재론적 구성틀을 예고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뿐이다. 나의 존재에서 예마이니카이트 각기 나의 존재임, 이것이 현존재의 규정성의 하나로 앞에서 말해졌어요. 그것도 그런 각기 나의 것임, 각기 나의 존재임, 이것도 하나의 존재론적 구성틀을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동시에 각기 하나의 나는 이러한 존재자이고 타인들이 아니다라는 존재자적 표시를 비록 거친 표시일지라도 포함한다. 누구는 나 자신에서부터, 주관에서부터, 자기에서부터 대답된다. 누구냐? 그러면 나 자신이다, 주관이다, 자기이다, 이렇게 대답될 수 있는데요. 누구는 태도들 및 체험들의 변화 속에서 동일한 것으로 자신을 고수하는 것이자 그때 이러한 다양성과 관계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누구를 주관으로 설명한 것이죠. 다양한 체험들을 지탱하는 주체로서의 주관, 그것이 설명된 것인데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의 타임이 세계에 대해 닫힌 영역 속에서 또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각기 밑바탕이 전제적인 것으로 곧 우월적 의미에서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주관으로 이해한다. subjectum 할 때 sub이라는 게 아래라는 말이고요. 젝트는 던져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던져져 있는 것, 아래에 놓여 있는 것. substance, 영어로 substance도 같은 의미예요. 이 주관은 다양한 다름 속에서의 동일한 것으로 자기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영혼 실체는 물론 의식의 사물성 및 인격의 대상성도 거부할지 몰라도 존재론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의 존재가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전제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것의 설정 옆에서 머문다. 사람이 누구냐, 각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이 영혼실체이다 라는 답변도 피하고 사람의 의식은 사물성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인격은 대상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가 전제적인 존재, 단지 눈앞에 놓여 있음의 의미만 갖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것을 발단해 두는 일 옆에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실제성은 누구 물음이 그것에서부터 대답되는 그런 존재자의 규정을 위한 존재론적 실마리이다. 현 존재는 밖으로 말해지지 않은 채 미리부터 전제자로 개념화되어 있다. 존재론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이든 현 존재의 무규정성은 언제나 이러한 존재의 의미, 즉 전제성을 함축한다. 전제성은 그럼에도 현 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 유형이다. 전제자의 존재인 전제성으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간을 그 존재의 고유성의 면에서 현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네요. 나는 각기 현 존재인 그런 자이다 라는 진술의 존재자적 자명성은 다음의 생각으로 우리를 오도해서는 안 되는데 곧 이로써 그렇게 주어진 것의 존재론적 해석의 길이 오해의 여지 없이 앞서 윤곽지어져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주어진 것, 이 말은 현 존재가 내가 현 존재로서 주어져 있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말이 곧 존재론적 해석의 길이 앞서 윤곽지어져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해석의 길은 열어가야 합니다.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해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심지어 문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위의 진술의 존재적 내용이 역시 단지 일상적 현 존재의 현상적 성분만이라도 구성 부분만이라도 적절하게 재현하는지의 여부이다. 일상적 현 존재의 누구가 바로 각기 나 자신이 아니다 라는 점이 가능할 것이다. 일상적 현 존재의 누구가 바로 각기 나 자신이 아니다. 나라고 말하지만 일상적인 나는 본래적인 나, 본래적인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인 자기라는 것이에요. 세인으로서의 자기.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이 아니다 라는 점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재자적, 존재론적 진술들의 획득에 있어서
존재자 자체의 존재 유형에서부터의 현상적 제시가 역시 가장 자명한 예전부터 통용되는 대답들 및 이러한 대답들에서부터 길어내진 문제 제기들보다 우위를 보유해야 한다면 현존주의 현상학적 해석은 이제 제기되어야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 문제체계의 전도됨을 방지한 채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문제체계의 설정이 주제적인 분야 속에서 자명하게 주어져 있음들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개개변 하이텐, 소요성들 이렇게 번역되고요. 그 인식론적 현상학에서는 이 소요성들, 의식에 주어져 있는 의식의 소요성들을 매우 중요하시하고 그것들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음 자체를 하이데거는 크게 중시하지 않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남들이 보기에 이 점은 모든 건전한 방법론의 규칙들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의 주어져 있음보다 내가 나의 의식에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것보다 더욱 의심의 여지가 없는가. 그리고 이러한 주어져 있음 속에는 다음의 지침이 곧 나의 근원적인 명확한 마무리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그 밖의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을 되시하라는 곧 단지 하나의 존재하는 세계만이 아니라 역시 다른 나들의 존재도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도외시하라는 지침이 놓여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명석 판명한 것을 찾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찾아지는 것은 나의 존재이고 그리고 이러한 명석 판명한 나의 존재에서부터 세계와 타인들을 증명해내는 작업을 데카르트가 했고 또 인식론적 현상학에도 그러한 작업이 있는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하면 이미 세계에서 단절된 나이고 타인들로부터 단절된 나이라 현사실적인 현존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상 줌의 이러한 유형이 주어짐에 상대되는 말로 줌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줌의 이러한 유형이 지각일까요? 또는 반성일까요? 반성이 어떤 것을 내게 주고 지각이 어떤 것을 내게 주지요. 이러한 유형이 곧 단적이고 형식적이고 반성적인 방식으로 자기 알아차림이 주는 무엇이 자명한가? 반성적으로 알아차림이 내주는 그 무엇이 자명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러한 통찰은 심지어 하나의 독립적인 현상학적 문제체계로의 접근로를 개방하는데 그 문제체계는 의식의 형식적 현상학으로서 자신의 원칙적인 테두리, 제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의식을 세계에 맞선 것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테두리를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이요, 나의 의식 또는 주관으로서의 의식, 이것이 세계에서 분리된 또는 세계에 맞서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이른바 의식의 형식적 현상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사실적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이라는 앞에 놓여있는 맥락 속에서 제기되는 물음은 앞에서 언급된 나의 줌의 방식이 만약 이것이 여하튼 현존재를 계시한다면 현존재를 그의 일상성에 있어서 계시하는지 여부이다. 현존재로의 접근로가 작용들의 나,
즉 작용들을 지닌 나에 대한 하나의 단적으로 알아차리는 반성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도대체 선언적으로 자명한가? 만약 현존재의 자기줌의 이런 종류가 실존론적인 분석론에 대해 하나의 오도함, 잘못 유도함이라고 더욱이 현존재 자신의 존재 속에 근거를 두는 오도함이라고 한다면 어쩔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현존재는 자기 자신의 가장 가까운 말걸음 속에서 언제나 내가 그 존재자이다 라고 말하고 또 결국에 그가 이러한 존재자가 아닐 때 가장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의 가장 가까운 말걸음,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때, 즉 스스로에게 너는 누구야? 라고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나는 존재자이고 자기로서의 존재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로서의 존재자가 아닌 경우에 가장 큰 소리로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존재는 각기 나의 것이다라는 현존재의 구성틀이 현존재는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그 자신이 아니다에 대한 근거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종래의 의식의 형식적 현상학에 머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네요. 만약 실존론적 분석론이 위에서 언급된 바 현존재 자신에게의 나의 주어져 있음에서 출발함 및 쉽게 짐작되는 것인 현존재의 자기 해석에서 출발함과 더불어 이를테면 함정들 속으로 달려가리라고 한다면 만약 단적인 줌 속에서 접근 가능한 것의 규정을 위한 존재론적 지평이 원칙적으로 무규정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결과로 생겨나야 하리라고 한다면 나에 대한 규정을 위한 존재론적 지평은 우선은 일상성인데요. 의식에게 내가 단적으로 주어지고 또 반성이 나에게 의식을 또는 자기를 단적으로 줄 때 이 지평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진다는 것이네요. 사람들은 물론 언제나 존재자적으로는 정당하게 이러한 존재자에 관해 내가 그 존재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그 주관이고 내가 그 의식이고 내가 그 현존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진술들을 사용하는 존재론적 분석론은 그 진술들을 원칙적으로 유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단지 어떤 것에 대한 하나의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 표시의 의미로만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것은 그때마다의 현상적인 존재 연관 속에서 아마다 자신의 반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자기일 수도 있고 세인으로서의 자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렇다면 내가 아님은 결코 본질적으로 나임을 결여하는 존재자 같은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의 하나의 특정한 존재 유형을 예컨대 자기 상실성을 자기를 상실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역시 현존재에 대한 지금까지 주어진 적극적인 해석도 이미 누구 물음에 대한 현상적으로 충분한 대답의 의도 속에서 나의 형식적인 주어져 있음으로부터 출발함을 금지한다. 세계 내 존재에 대한 해명이 나타낸 것은 세계가 없는 단순한 주관이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역시 결코 주어져 있지도 않다는 점이었다. 세계 없는 주관, 세계 없는 자아라는 것은 추상된, 추상적인 자아이자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타인들이 없는 하나의 고립된 나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나 타인들이 각기 이미 세계 내 존재 속에서 함께 거기에 존재한다면 나와 함께 거기에 계시된 채로 존재한다면 역시 이러한 현상적 확인도 그렇게 주어진 것의 존재론적 구조를 자명한 것으로 또 하나의 연구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대로 우리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함께 거기에 존재한다면 이런 공동 현 존재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조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자기에 입각한 존재의 존재자적 자명성이 이러한 존재의 존재론적 자명성애로 우리를 오도하고 세계의 현상을 간과하게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시 현 존재가 각기 나의 것이라는 그런 존재자적 자명성도 이곳의 기속적인 존재론적 문제체계의 가능한 오도를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현 존재의 누구가 단지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역시 존재자적으로도 은폐된 채로 남아있다. 현 존재가 누구냐? 세인이다 라는 이 사실이 현 존재의 측면에서 은폐되어 있고 동시에 현 존재의 존재 구조의 측면에서도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나 누구 물음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론적 대답은 여하튼 실마리가 없이 있는가? 결코 아니다. 물론 위에서 제시된 바 현 존재의 존재 구성틀에 대한 형식적 예고들 중에서 그런 실마리로 기능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예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따를 때 현 존재의 본질이 그의 실존 속에 근거를 두는 그런 예고이다. 현 존재의 본질이 실존이다 라는 예고 속에서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나가 현 존재의 하나의 본질적 규정성이라면 이러한 규정성은 실존론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는 그런 경우 단지 현 존재의 하나의 특정한 존재 유형의 현상적 제시 속에서만 대답될 수 있다. 만약 현 존재가 각기 단지 실존하면서만 자신의 자기이라면 자기의 부단성은 물론 현 존재의 가능한 비자기부단성도 역시 부단성과 비자기부단성이 모두 그것의 즉 자기의 문제 체계에로의 홀로 적절한 접근로로서의 하나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물음 제기를 요구한다. 부단히 자기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현 존재가 부단히 자기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임, 자기존재에 대한 물음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나 단지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의 하나의 방식으로만 개념화되어야 한다면 자기가 또는 자기임이 또는 자기존재가 현 존재의 존재의 하나의 방식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면 이 점은 그럼에도 현 존재의 본래적인 핵심의 증발과 다름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를 존재에 의해서 개념화한다면 자기가 증발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겉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걱정들은 그러나 문제적인 존재자가 근본적으로 전제자의 존재 유형을 갖고 있으리라는 전도된 앞선 생각에서부터 전도된 선입견으로부터 자기를 먹여 살리는데 사람들이 그 존재자로부터 역시 하나의 등장하는 물체 사물의 육중한 점 또 멀리 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실체는 영혼과 신체의 종합으로서의 정신이 아니라 실존이다. 인간의 실체는, 즉 인간의 본질은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본질이나 실체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네요. 각각의 현 존재는 자신의 본질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본질을, 자기의 실체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게 존재함이 실존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제25절 낭독은 마쳤고요. 제26절은 타인들의 공동현존재와 일상 속의 공동존재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